자식들이 그날 저녁 늦게 집에 찾아왔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표정이 잔뜩 굳어 있었죠. 아들 상우가 조심스레 입을 열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한데 이번에만 도와주시면 정말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을 깊이 들이쉬며 조심스레 대꾸했어요. 상우야, 민지야, 너희 집 장만할 때, 그리고 결혼할 때도 내가 다 도와줬잖니? 이제는 너희들이 스스로 자리를 잡아야 할 때가 되지 않았니? 상우는 예상하지 못한 대답에 잠시 당황한 듯 하더니 이내 얼굴을 붉히며 따졌어요. 엄마, 그렇게 과거 얘기만 하지 말고요. 지금 우리가 성공할 기회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엄마가 이걸 놓치면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우리 믿고 투자 좀 해주세요. 자식들 성공을 돕는 게 부모 아니에요. 민지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엄마, 요즘 다들 부모님들 지원받아서 사업하고 그래요. 엄마 돈 우리 자식들에게 투자하는 게 무슨 잘못이라고 그러세요? 저는 참다 못해 단호하게 맞받아쳤어요. 그렇게 좋다면 너희가 벌어서 시작하면 되는 거지. 왜 내 돈을 당연히 가져가려 하니? 내가 평생 너희한테 다 내어줬는데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니? 상우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이거 정말 우리 모두에게 좋은 기회라니까요. 엄마는 그냥 손 놓고 바라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 정도는 해줘야 자식이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 나는 이제 내 남은 재산으로 내 노후를 준비하고 싶어. 그리고 이걸 위해 더는 너희들 요구에 끌려다니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 앞으로 이런 얘기는 그만해라. 내 결정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끝으로 애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결국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집을 나서며 문을 세차게 닫고 갔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미 집장만의 결혼 준비까지 다 도와준 어머니에게 자식들이 더 돈을 받아가려고 하네요. 지칠 대로 지친 사연자 이정숙님은 손님이지만 자신의 옛날 모습과 비슷한 이수빈 씨에게 많은 도움을 받는데요. 오늘의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정숙이에요. 올해로 68이 됐지요. 아마 제 나이쯤 되면 대부분의 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여기저기서 아프고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이제는 나 자신을 돌보기도 벅차다는 생각이 들죠.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나이 든 기분이 드는 것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평생 두 아이 키우면서 하루하루 사는 게 바빠 내 몸이 늙어가는 줄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엔 예전보다 시간도 많아졌고 늘 마음이 헛헛해서 그간 살아온 날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곤 합니다. 내 나름대로는 자식들 잘 키우고 살뜰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세상 일이 내 맘 같지가 않네요. 제 직업은 미용사예요. 어려서부터 재능 하나는 있었는지 손님들 머리 만지는 일에는 소질이 있었어요. 오래오래 이 미용실을 유지해온 덕분에 이제 단골 손님도 많아졌고요.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위안이 되곤 했습니다. 평생 가난에 시달리며 살았지만 제 손길을 기다리는 손님들이 있다는 건 정말로 힘이 돼요. 제 삶에서 자식들만큼이나 중요하고 소중한 공간이랍니다. 저는 두 아이를 혼자 키웠어요. 자라면서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기에 내 자식들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 듬뿍 주고 키워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다들 자식 키우기 쉽지 않다는데 저는 그래도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첫째 상우, 둘째 민지, 두 녀석도 말썽 부리기보다는 순하게 자라줘서 참 감사했지요. 나름대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도 해서 안정된 가정을 꾸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내 나름대로 행복하다고 여겼어요. 비록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아이들이 결혼하고 각자 잘 살고 있으니 이제는 저도 조금은 쉬어가며 살 수 있겠구나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던 어느 날 아들 상우와 민지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어요. 얼굴은 온화했지만 왠지 말을 돌리는 듯한 모습에 조금 의아했어요. 그러다 조심스레 묻더라고요. 엄마, 요즘 미용실 일은 좀 어떠셔? 힘들진 않으세요? 난 여전히 손님이 많아서 바쁘게 잘 지내지. 상우야, 걱정 마라. 힘들게 시작한 일이긴 하지만 이걸로 여태 너랑 민지 둘 다 잘 키워왔잖니. 그리고 여태 유지된 게 고맙지 뭐니. 너희가 잘 살고 있으니 큰 걱정은 없어. 그러니까 상우가 잠시 뜸을 들이며 곧장 본론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그럼 모아둔 돈은 좀 있으신 거죠? 요즘 우리 재단 같은 걸 하나 설립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뜻깊은 일도 하고 엄마께도 좀 더 나은 노후가 될 것 같아서요. 저랑 민지가 이번에 진짜 좋은 기회를 잡아서요. 그냥 아예 의미 있는 일로 재단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해봤어요.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평소에 애들이 이런 말을 할 때는 꼭 뒤에 뭔가 요구가 따르기 마련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참 좋은 말로 꺼내니 처음에는 저도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죠. 재단, 갑자기 그런 생각을 왜 했니? 그리고 내가 모아둔 돈이 얼마나 된다고 재단을 세워? 너희들 괜찮겠니? 엄마가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아놨든 저희가 조금 더 보태서 좋은 취지로 시작하면 돼요. 사실 요즘 저희가 자주 소외된 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진짜 뿌듯하더라고요. 엄마도 그런 분들 돕는 데 뜻이 있으시면 우리가 힘이 되어줄게요. 뭔가 말은 그럴싸했어요. 애들이 그래도 세상에 좋은 일 하겠다고 나선다니 나쁜 일은 아니겠다 싶어 속으로 흐뭇했죠. 그런데 얘기를 조금 더 듣다 보니 금액이 심상치 않더군요. 상우와 민지가 기대하고 있는 금액은 생각보다 컸고 제 전 재산을 다 써도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제야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상우야, 나도 좋은 일에 돈을 쓰는 건 좋지만 이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내 돈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 게다가 노후 자금으로도 부족할지 모르는 건데. 엄마, 지금 노후를 걱정하실 때가 아니에요. 사실 엄마 재산을 그냥 묵혀두는 것보다 우리랑 같이 이 좋은 일에 쓰시면 훨씬 의미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이번 기회에 한 번에 다 모아 재단으로 묶어놓고 그걸로 엄마의 노후까지 해결해드리면 딱 좋죠. 노후까지 해결해 주겠다? 나중엔 내가 재단 돈에 의지해서 살란 말인가 싶은데 어이가 없더군요. 이건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내 재산을 가져가면서 나를 위해 해주겠다는 말만 하다니요. 상우야, 엄마 재산에 내가 기대서 사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 그걸 다 재단으로 묶어버리면 난 어쩌라는 거야? 내 남은 인생에 얼마 안 되는 재산이 집이랑 일하면서 벌어둔 돈 몇 푼인데 그걸 무슨 돈놀이 하듯 가져가겠다고 하는 건 아니지 않니? 엄마,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사실 엄마도 많이 편해지실 거고 요즘 재단 만들어서 기부금 받는 것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엄마 이름 빌리는 거니까 믿고 저희한테 맡겨보세요. 정말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더군요. 그러면서 계속 설명을 해주겠다는 둥, 어떻게든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설득하려는 모습에 화가 났어요. 얘는 평생 나보고 무엇이든 다 해달라고 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구는구나 싶었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상우야, 솔직히 말해봐. 이 재단인가 뭔가 하는 거 결국 내가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그런 거지? 엄마가 쌓아둔 돈으로 일 좀 벌리겠다는 거 아닌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내 돈 문제 해결하려는 거 아니냐고. 엄마는 너무 의심이 많으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게 엄마 노후에도 유리한 방법이고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인데 왜 자꾸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세요? 내 말대로면 내 인생을 통째로 내 손에 맡기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해야만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거네. 그런데 난 내가 그걸 책임질 수 있는지도 믿을 수가 없구나. 그제야 상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옆에 있던 민지도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평소에는 그러지 않던 애가 무섭게 표정이 변하더군요. 그제서야 내가 이제껏 애들한테 다 퍼주고 살다가 완전히 호구가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이렇게 쉬운 결정을 왜 못하세요? 엄마도 이제 손 놓고 쉬셔야지. 솔직히 엄마 연세에 미용실 일을 더 하실 것도 아니고 돈 다 가지고 뭐 하시게요? 저랑 민지도 이번 사업이 진짜 중요한데 결국 엄마께서 돕지 않으시면 어려운 상황이에요. 듣고 있자니 가슴이 쓰리고 이게 무슨 나쁜 꿈인가 싶었어요. 제가 그간 애들에게 돈 아낌없이 주며 사랑을 쏟아부은 게 결국 이런 상황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속이 울렁거리고 답답해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자식들이라고 해도 그런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워지더라고요. 내가 믿었던 상우와 민지가 결국 돈 때문에 내게서 등을 돌리려 하는 게 아닌가 싶어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자식들을 이렇게 잘못 키운 건가? 그동안 너무 퍼주기만 해서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가 싶었어요. 며칠 후 내가 워낙 차갑게 말해서 미안했는지 민지가 다정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처음에는 전처럼 예의 바르고 애교스러워서 반갑기도 했지요. 딸이 이렇게 연락을 해오니 또 마음이 약해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어요. 전화 끝에 민지가 슬쩍 말을 돌려 본론을 꺼내는데 또 돈 얘기였어요. 이번에는 저 혼자서 무슨 자산 관리라는 걸 해보겠다면서 저한테 돈을 맡기라고 하는 거였죠. 엄마, 저 요즘 자산관리 쪽에서 알아보고 있는데 진짜 잘 굴리면 엄마 돈을 더 많이 늘릴 수 있대요. 요즘은 은행에 넣어두면 돈을 불릴 수가 없잖아요? 엄마도 재산을 이참에 한 번에 관리하셔야 해요. 민지야, 내가 내 돈까지 전부 관리하겠다고? 아니, 그냥 내 돈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 아니, 엄마가 그렇게 미용실을 계속 운영할 것도 아니고 가만히 둘 바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번엔 진짜 믿고 맡겨보세요. 너는 나한테 돈 얘기할 때마다 늘 그럴듯하게 들리게 말을 돌리는구나. 내가 하도 그러니 내가 돈을 맡겨야 하는 건지 의심스럽다. 너한테 내 돈을 맡기고 그게 내가 나를 위한 거라는 걸 내가 어떻게 믿어? 순간 민지 목소리가 확 딱딱해지면서 톤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엄마, 그동안 엄마가 저희한테 얼마나 아낌없이 해주셨는지 저희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그렇게 돈을 묶어두면 너무 아깝잖아요? 제가 엄마 노후 걱정 안 되게 잘 관리해 볼 테니까 좀 믿어주세요. 이 말을 듣는데 머리가 쿵하고 울리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해준 것도 모자라서 이젠 자산 관리까지 맡기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딸. 그동안 아이들이 잘 살고 있다는 게 참 고맙다 생각하며 나름대로 아낌없이 지원했는데 민지의 말은 마치 내가 당연히 그 돈을 넘겨줘야 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래도 여태껏 딸에게 기대를 많이 걸었던 터라 한 번만 더 믿어볼까 싶은 생각이 들었지요. 그럼 내가 지금 당장 어떤 계획을 세워놓았는지 말해보렴. 정말로 내 노후가 안정될 수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나도 듣고 생각해 볼게. 엄마가 세세히 들으시면 오히려 헷갈리시기만 할 거예요. 그냥 제 말을 믿고 제 조언대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도 그 정도는 내가 알 필요가 있지 않니? 한참을 뜸을 들이더니 대답도 없이
혼자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번에도 조금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큰 금액도 아니고 부모가 자식한테 투자하는 건데 그게 왜 그렇게 못 믿어하세요? 나는 자식들한테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왜 부족하다고 느끼는 걸까? 이번에도 민지가 화를 내니까 참 내가 별것도 아닌 일에 딴지를 건 건가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사실 자식들에게 좀 더 해주는 게 무슨 대수겠냐 싶었지요. 그런데 그 생각이 들고 나니까 왠지 내가 더 기댈 곳도 없고 다 퍼줘야 마땅한 사람으로 보이는 게 억울하고 서글퍼졌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어찌됐든 자식인데 내게 불평하고 화내는 걸 다 들어주는 게 부모인 것 같아 참고 넘어가려 했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내심 상우와 민지가 혹시라도 이러는 게 진심은 아니고 다른 무슨 오해나 착각이 있기를 바랐어요. 내 아이들이기에 돈만 바라고 이러는 건 아니겠지 하면서 그때 마침 단골 손님이자 요즘 자주 오는 이수빈 씨가 미용실로 들어섰어요. 수빈 씨는 나보다 훨씬 어린 사람인데도 묘하게 둘이 서로 말이 잘 통했어요. 수빈 씨는 혼자 딸을 키우는 싱글맘인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밝은 얼굴로 찾아와서 내게 고민도 털어놓고 내 이야기도 잘 들어주었지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우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유, 그냥 자식들 때문에 신경이 좀 쓰여서 요즘 돈 얘기를 자꾸 해서 혼란스러워요. 내 얘기를 들은 수빈 씨는 잠시 조용하더니 어색하게 웃으면서 말을 꺼냈어요. 저희 엄마도 저 키울 때 그런 고민 많으셨다던데요. 결국엔 자식보다는 자신을 먼저 챙겨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엄마 생각하면 제 가슴이 미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있으니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물론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있지요. 하지만 그게 결국 나한테 모든 걸 바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수빈 씨는 내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장님, 그동안 너무 자식들 위해서 아낌없이 사셨잖아요. 그런데도 더 바란다면 이제는 조금은 나서서 거절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자식도 부모가 챙겨야 할 것 같지만 때로는 부모가 자식에게 자기 몫의 존중을 받을 필요도 있는 거니까요. 수빈 씨가 그 말을 해주는데 마치 제게 큰 위로가 된 기분이었어요. 이 말 한마디가 꼭 내가 기다려왔던 말 같았고 오히려 지금까지 자식들에게 충분히 해준 것에 대해 스스로를 위로받은 느낌이랄까요?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가슴이 뻥 뚫리면서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그래, 정말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만큼 했구나. 그런데도 자식들이 나한테 이렇게 나온다면 이제는 내가 당당하게 내 인생을 지켜야겠구나 싶었죠. 며칠 후였어요. 아이들과의 말다툼도 차츰 잊혀가고 그날 수빈 씨가 해준 말 덕분인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지요. 아무리 그래도 아이들이 설마 진짜 나를 돈줄로만 여기겠나 싶었어요. 그럴 리가 없다. 내 자식들인데 하고 스스로 다독이며 넘기기로 했죠. 그렇게 아침 일찍부터 미용실로 나갔는데 한참 손님 머리를 만지던 중에 딸 민지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손님께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으니 민지가 다급하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일단 얘기 좀 들어봐요. 오늘 저녁에 상우 오빠랑 같이 엄마 집에 갈 거예요. 갑자기 무슨 일이야? 엄마가 지난번에 오빠한테 화도 많이 내셨다면서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요. 우리가 진짜 좋은 계획이 있으니까 일단 한번 들어봐요. 이번엔 정말 엄마한테 손해날 일도 아니고 우리가 엄마를 돕는 거니까 한 번만 믿고 들어주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또 돈 얘기일까 싶어서 처음에는 거절할까 했어요. 하지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도 있을까 싶어서 마음을 정리하고 그날 저녁에 아이들을 집에서 만나기로 했죠.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더니 상우와 민지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민지와 상우가 그동안 미안했다는 듯 웃으며 상다리가 휘청거릴 정도로 음식을 차려놓고는 자리를 권하더군요. 엄마, 오늘은 좀 진지하게 얘기 나누고 싶어서요. 지난번엔 엄마가 오해하신 것 같아서요. 저랑 민지가 이번에 진짜 좋은 기회를 잡았거든요. 기회라니. 또 무슨 얘긴데?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문을 열더니 제 저축을 다 출자하면 지금 이자로 훨씬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을 소개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상우는 제가 은행에 돈을 묶어둬서 실속이 없다고 이참에 그 돈을 투자하고 불려서 저한테 더 큰 노후 자금을 마련해 주겠다고 했죠. 평생 벌어서 모은 돈을 그렇게 내놓고 불안하게 투자하고 싶지 않아. 그게 다 내 전 재산인데 만에 하나 잘못되면 뭐 먹고 살란 말이니? 엄마, 요즘 세상에 그런 불안감 때문에 돈을 다 은행에 쌓아두면 오히려 손해예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거니까 믿고 맡겨보세요. 이게 사실 엄마 혼자서는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가 준비가 다 된 거라서요. 민지가 또 덧붙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실 건 없어요. 솔직히 우리 가족끼리인데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셔야지. 이제는 엄마도 좀 쉬시고 저희가 알아서 불려서 노후 준비 도와드릴게요. 더는 참지 못했어요. 내가 뭘 받아들여야 하고 그걸 왜 도움이라 불러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힘겹게 참고 듣던 걸 멈추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지야,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이니? 그리고 그런 투자니 뭐니 하는 걸로 내 돈을 그렇게 쉽게 가져가려는 거 솔직히 불편하다. 엄마, 저희가 진짜 엄마를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엄마가 자꾸 그렇게 막으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결국 엄마는 저희 미래에 투자해 주셔야 한다고요. 우리 부모 자식 사이인데 그렇게 불신만 하시겠다는 건가요? 뭐, 너희 미래에 왜 내 전 재산을 걸어야 하니? 너희가 지금 나한테 그걸 바라는 거니? 나도 모르게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내 돈을 도움이라고 표현하며 무리하게 요구하는 애들이 정말 얄밉더군요. 내가 지금껏 다 퍼주고 원하는 것 하나 없이 내 자식들이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왔는데 그게 당연해진 것 같았어요. 애들한테는 내가 그저 얼마쯤 손쉽게 꺼내 쓸 수 있는 돈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민지야, 그리고 상우야, 내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최선을 다해왔는데 너희는 이게 부모가 자식한테 줄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하니? 너희는 결국 내 마지막 돈까지 가져가야 마음이 편한 거니? 상우는 갑자기 짜증을 내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얼마나 큰 손해인지 아세요? 부모가 눈 한 번 딱 감고 자식 도와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너희들 진짜 내가 너희들에게 줄 만큼 줬다고 생각하지 않니? 너희 결혼할 때, 집 사줄 때도 그랬고, 생활비며 학비며, 내가 뭐 하나 아낀 적이 없는데도 그게 그렇게 부족한 거야? 그리고 왜 내 노후까지 다 걸어야 하니? 그제서야 아이들의 태도가 확 달라졌어요. 상우는 차갑게 쏘아보며 아주 뻔뻔하게 말하더군요.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이 너무 옛날 분이신 거예요.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요. 저희가 어떻게 엄마처럼 살겠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고요. 엄마도 이제는 편견 좀 버리시고 저희를 믿어주세요. 민지도 맞장구를 치며 저를 마치 바보 취급하듯 웃었어요. 엄마, 저희가 알아서 잘 불려서 드리겠다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가족이니까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를 왜 돈만 가져가려는 도둑처럼 취급하세요? 가족이니까? 나는 애써 마음을 다독이며 이 집을 나가버리라는 말까지 꺼내고 싶은 마음을 참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부터 마음 한켠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내 자식들이라지만 더는 이렇게 참을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결국 미용실 단골 손님 중 하나인 수빈 씨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게 됐어요. 수빈 씨는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더니 오히려 자식들이 더 이상하게 군다며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저를 위로해 주었지요. 사장님, 그동안 너무 힘드셨겠어요. 솔직히 자식들에게 이제는 거절하셔야 해요. 그렇게 평생을 아낌없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무언가를 요구하는 사람은 진짜 가족이 아니잖아요. 수빈 씨의 말이 무척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 그날 큰 결심을 하게 됐지요. 이제 내 재산을 더는 자식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사람들에게 쓸 거라고. 더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그날 이후로 자식들에게서 연락은 끊긴 듯 조용했어요. 이상할 것도 없었어요. 평소에도 먼저 안부를 묻거나 소식을 전해오는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더 이상 애달프게 기대할 필요가 없다는 마음을 다잡으려 해도 가끔 마음 한구석에 자식들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곧 추워지는 공기와 다가오는 내 생일을 생각하니 가슴이 무겁고 서글프기만 했죠. 언제부턴가 내 생일은 아이들한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어요. 몇 년 전부터는 그저 전화 한 통, 카톡 한 줄로 마지못해 챙기듯 축하해라는 말만 남긴 채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가버리곤 했죠. 처음엔 그래도 섭섭하다고 했지만 이제는 아이들에게 생일을 기대하는 것도 그만두게 되더군요. 이젠 나도 나이가 드니까 그냥 당연한 거겠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 한편으론 쓸쓸함이 점점 쌓여갔어요. 그런데도 미용실은 나에게 유일한 삶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나쁜 일이 생겨도 마음 한켠엔 작은 위로가 남아 있었어요. 단골 손님이 와주고 나를 믿고 맡겨주는 사람들 덕분에 내가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요즘 들어서 자주 미용실에 들르는 수빈 씨와 대화하는 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싱글맘으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수빈 씨의 삶도 녹록지 않았지만 그녀는 늘 밝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죠. 나와는 한참 나이 차이가 나는데도 그녀의 말과 마음은 어느새 자식 같은, 그리고 친구 같은 그런 든든함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빈 씨가 유난히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미용실에 들어섰어요. 평소처럼 밝은 미소로 인사를 했지만 얼굴에 드리운 그늘이 쉽게 가시지 않는 모습이었죠. 머리를 손질하는 내내 거울에 비친 그녀의 무거운 얼굴이 눈에 걸렸어요. 수빈 씨, 오늘은 기분이 좀 안 좋아 보이네. 무슨 일 있어요? 그 말에 수빈 씨는 잠시 멍하니 거울을 보다가 한숨을 내쉬며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이혼 후 거의 모든 재산을 잃고 딸아이와의 생활을 겨우 꾸려왔다는 이야기를요. 학비며 생활비며 남들 눈에는 잘 버티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사실은 늘 버거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힘들다고 내색하면 아이가 더 불안해할까봐 숨기고 지냈다고 말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속 깊은 사람인지 듣는 내내 가슴이 저렸어요. 그래도 사장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여기 오면 힘도 나고 사장님께 배우는 게 많거든요.
사장님도 혼자서 자식 키우느라 참 애쓰셨잖아요. 그 생각만 해도 저도 힘이 나요. 수빈 씨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긴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울컥해졌어요. 자신이 힘들어도 나를 위로하려는 듯한 그녀의 마음이 따뜻하게 전해져 왔어요.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그동안 자식들에게 품었던 서운한 감정들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래, 누군가에게 진심을 주는 게 정말 가족다운 마음이구나 싶었죠.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심을 나누는 대화 속에서 가족 같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됐어요. 며칠 뒤 잊고 지내던 제 생일 아침이 밝았어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고 그냥 오늘 하루는 평범하게 지나가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도 아이들에게 연락이 올 거라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죠. 예전 같으면 아침 일찍 축하 연락을 받기 위해 미리 기다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런 설렘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결국 하루가 거의 반이 지나도록 아이들에게서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없이 조용히 흘러갔어요. 전날 내 마음을 쓸쓸하게 만들던 예감이 현실이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손님이 미용실에 찾아왔어요. 다름 아닌 수빈 씨였어요. 한 손에는 케이크와 작은 꽃다발을 들고 조심스레 내게 다가오는 수빈 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찌르르해졌어요. 사장님, 생일 축하드려요. 오늘 아침부터 사장님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거지만 제 마음을 담아 준비했어요. 이거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놀라서 한참을 바라보다 물었어요. 아니, 수빈 씨, 내 생일을 어떻게 알았대요? 저번에 미용실 달력에 적혀 있길래요. 그거 보고, 아, 사장님 생신이 이때구나 했어요. 축하를 드려야겠다 싶었죠. 달력을 보고 내 생일을 기억해 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고마웠어요. 자식들도 잊어버린 내 생일을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했어요. 저는 케이크와 꽃다발을 소중히 받아들며 벅찬 마음을 애써 감췄어요. 고마워요. 수빈 씨, 아무도 내 생일을 기억해 주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네요. 수빈 씨는 활짝 웃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사장님 생일을 잊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매년 제가 챙겨드릴게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사장님이 제 곁에 계셔서 너무 든든해요. 항상 많이 배우고 느끼는 게 많아요. 그리도 엄마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하고요.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아 한참을 말없이 웃음만 지었어요. 자식들이라면 당연히 기억해 주리라 생각했던 생일을 누군가가 대신에 챙겨준다는 게 세상이 주는 뜻밖의 선물처럼 느껴졌죠. 수빈 씨와 둘이 케이크를 나누며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식들에게도 받아본 적 없는 따뜻함이 마음을 가득 채우는 느낌이었어요. 이날의 생일은 수빈 씨 덕분에 오랜만에 행복하고 따뜻한 날이 되었어요. 그렇게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자식들로부터는 여전히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저녁이 되도록 한 번쯤 연락이라도 오지 않을까 했지만 아예 내가 없어진 사람처럼 조용하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서운함에 가슴이 아팠겠지만 오늘만큼은 수빈 씨가 준 위로가 있어 오히려 담담했어요. 누군가에게 조건 없이 진심을 나눈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수빈 씨가 내게 가르쳐 준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점점 한겨울 추위가 찾아오던 어느 저녁 아들 상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한참 동안 연락 한 번 없더니
이번에는 전화가 걸려오자마자 다짜고짜 저를 부르며 무슨 일이 있어 보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지금 민지랑 같이 엄마 댁으로 갈게요. 할 얘기가 있어요. 나는 그날 아침부터 몸이 좋지 않아 잠깐 쉬고 있던 터라 내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내 자식들이 무슨 일로 찾아오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마지못해 알겠다고 하고 집으로 불렀죠. 얼마 후 상우와 민지가 자기 와이프와 남편들까지 데리고 집에 들어왔어요. 모두가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는 모습에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 했지만 상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진지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리며 앉아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또다시 자금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이번에는 내가 가진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사업 자금으로 쓰자는 거였어요. 물론 후에 갚아줄 거라고는 했지만 그 말 속에서 더 이상 믿음은 찾을 수 없었어요. 엄마, 이번만큼은 저희 말 좀 믿어주세요. 이게 엄마 노후에도 좋고 저희가 성공하면 그 이득이 엄마한테도 돌아올 테니까요. 집 담보를 대출로 좀 쓰는 게 어때서요? 요즘 부모님들 다 이렇게 자식들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민지가 곧바로 말을 덧붙이더군요. 엄마, 사실 저희도 많이 힘들어요. 오빠랑 둘이 상의한 끝에 이번 사업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요.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까지 도와주지 않으시면 진짜 저희는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애들의 요구는 나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자산을 내놓으라는 것과 다름없었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나에게는 남은 노후 자금이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죠. 화가 치밀어 올라서 냉정하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들 집 장만할 때 얼마나 도와줬고 결혼할 때 모든 거 아낌없이 해줬는데 아직도 내가 더 해줘야 한다니? 이 집마저 내어주면 내가 뭘 믿고 살아야 하니? 너희 진심으로 생각해서 하는 얘기야? 그제야 민지는 인상을 찌푸리며 차갑게 대꾸했어요. 엄마, 자꾸 그런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옛날이랑 달라요. 저희 세대는 훨씬 더 살기 힘들단 말이에요. 엄마는 그냥 쉬시면서 저희한테 좀 맡기시면 안 돼요? 어차피 나중에 집도 저희가 물려받을 텐데. 지금 그냥 대출로 잠깐 쓰고 나중에 다시 다 돌려드릴게요. 그 말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자식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한없이 믿고 베풀어온 내 마음을 그들이 이렇게 당연하게 여긴다는 게 너무나도 서글프고 화가 났어요. 한참 동안 참았지만 더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한테 준 게 부족하니? 너희는 도대체 언제까지 부모가 당연히 너희들 뒷바라지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니? 나는 그동안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고,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이 집까지 내어줄 수는 없어. 그러자 상우는 순간 얼굴이 굳더니 아예 뻔뻔하게 쏘아붙였어요. 엄마, 그런 고리타분한 생각을 좀 버리셔야죠. 요즘 시대에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게 다들 당연한 일인데 솔직히 우리가 이런 부탁을 하는 것도 어렵게 용기 낸 건데 이렇게까지 차갑게 거절하시면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도 참다 못해 큰 소리로 되받아쳤어요. 너희들, 내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구나. 내가 너희들 위해 아낌없이 준 것도 모자라서 이제 내 남은 삶까지 걸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니? 난 너희들 때문에 평생 모은 재산을 한 푼 남김없이 다 써야만 좋은 엄마가 되는 거냐? 제 말에 민지와 상우는 당황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다가 끝내 목소리를 높이며 다시 요구하더군요. 그렇게 따지면 결국 엄마 혼자서 노후 준비도 어렵고 이 집을 담보로 쓰는 게 우리 모두에게 이득이라면서요. 결국 나는 참다 못해 폭발하고 말았어요. 그래. 그럼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이 집까지 다 가져가 봐라. 하지만 그 다음엔 나를 찾지 말아라. 난 너희들에게 더는 줄 것도 없고 더 이상 나를 희생하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 나를 두고 이제 각자 알아서 살아라.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동안 내 자식들에게 이렇게까지 쓴소리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끝도 없이 요구하는 그들의 뻔뻔함에 가슴이 먹먹했죠.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나서도 한동안 숨이 차고 눈물이 나서 쉽사리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이 나간 후 한동안 그날의 감정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저 마지막 남은 집 한 채만이라도 지켜야겠다는 결심이 점점 더 굳어졌어요. 내가 그렇게 다짐하지 않으면 결국 남은 노후조차 편히 보낼 수 없을 거라는 절박함이 들었죠.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 참다 못해 수빈 씨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녀는 내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며 한참을 위로해 주었어요. 사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고통을 받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사장님도 이제는 스스로를 위해 편하게 살 방법을 찾으셔야 해요. 저희 엄마도 그렇게 사셨고, 제게 늘 하시던 말씀이 부모도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였거든요. 제가 너무 잘 아니까 사장님 마음이 더 아프게 느껴져요. 수빈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 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그제야 진심으로 결심했죠. 더는 자식들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겠다고요. 이제 자유로워질 때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수빈 씨와의 연락 후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더 이상 아이들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 이 집을 수빈 씨에게 임대해주고 수빈 씨와 딸 아이가 이 집에서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나중에 나아가서는 원수 같은 자식들보다는 나중에 수빈 씨에게 이 집이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그날 밤 나는 결심을 굳혔어요.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로요. 대신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위로해주는 사람과 함께 남은 시간을 살기로 했어요. 결심을 굳히고 나서부터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그동안 자식들에게 내 모든 걸 주었고, 이제는 자식들에게서 독립할 차례라 생각하니 스스로를 조금씩 위로할 수 있었어요. 나는 남은 삶을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과 함께 편하게 보내기로 다짐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일까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져 한결 더 미소를 지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어요. 며칠 뒤 수빈 씨가 미용실에 찾아왔어요. 그녀에게 이 집에 들어와 안정적으로 지내라고 권하려는 마음이 점점 확고해지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그녀를 잠시 옆에 불러 세웠어요. 수빈 씨, 사실 할 말이 있어요. 요즘 혼자서 아이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태껏 수빈 씨가 말없이 고생하는 모습 볼 때마다 내가 해줄 게 없어서 참 미안했어요. 제 말에 수빈 씨는 놀란 얼굴로 제 눈을 바라보았어요. 사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야말로 사장님께 늘 감사할 따름인데요. 매번 이렇게 도와주시고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됐어요. 그 말에 한 번 더 마음이 따뜻해지더군요.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본론을 꺼냈어요. 이제 그만 혼자 고생하지 말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요. 내가 자식들이랑 연을 끊기로 결심했어요. 나와 살면서 딸아이와 함께 안정적으로 지내는 게 어때요? 이 집은 임대 형태로 지금 지내는 곳보다 훨씬 싸게 내어줄 테니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지내요. 내가 많은 건 못 해줘도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집도 넓어서
지금 지내는 곳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수빈 씨는 한참 동안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러다 결국 눈에 눈물이 고이더니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사장님 진짜로 저에게 이렇게까지 해주셔도 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어요.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제 나는 진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고 감동적이었어요. 수빈 씨도 그동안 고생이 심했을 텐데 조금은 편하게 지내야 하지 않겠어요? 내 옛날 모습이 떠올라서 그래요. 그리고 수빈 씨 아니었으면 자식들에게 이미 모든 걸 뺏겼을 거예요.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빈 씨는 말없이 눈물을 훔치더니 힘껏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수빈 씨와 나는 가족 같은 인연을 맺기로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수빈 씨와 딸아이가 짐을 들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 작은 가방과 웃음 띤 얼굴이 내 집안 가득 행복을 채워주는 듯 했어요. 오랜만에 집에 누군가의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집안이 다시금 활기를 되찾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이 덕분에 집이 점점 생기 있어졌고 수빈 씨는 내게 언제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같은 존재가 되어 주었죠. 한동안 소식을 끊었던 상우와 민지에게는 내 결정이 전해졌는지 곧 분노에 찬 목소리로 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왜 그 사람한테 집을 내준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기 때문에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너희들로부터 벗어나 내 삶을 지키고 싶단다. 너희는 이제 성인이니 너희 인생을 스스로 꾸려가길 바란다. 이 집은 내 남은 인생을 위해서도 필요해. 더는 너희들이 나에게 손 벌릴 이유가 없잖니. 상우와 민지는 계속해서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특히 민지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 쏘아붙였어요. 어머님, 지금 저희와 연을 끊겠다는 거예요? 피도 섞이지 않은 남과 살면서 자기 자식들은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차분하게 대꾸했어요. 그래. 그 피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너희는 너희 길을 잘 찾아가면 된다. 그동안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주었고 이젠 더 줄 것도 없다. 자식이라고 모든 걸 무조건 희생하며 퍼줘야 한다는 건 더는 아닌 것 같구나. 아이들은 여전히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뭐라고 하든 더 이상 내 마음이 흔들리거나 아프지 않았어요. 몇 번의 시도 끝에 아이들은 결국 포기한 듯 했고 저와의 관계를 끊듯 연락이 뚝 끊겼어요. 아이들이 떠난 후 자식들에게 이 집과 재산이 가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모두 다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더는 내 삶이 얽매이지 않기를 바라며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수빈 씨와 지내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수빈 씨와 저는 서로를 가족처럼 아끼고 돌봐주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찾아가게 됐어요. 함께 아침마다 집안을 정리하고 미용실에서 함께 일하며 수다를 나누고 저녁이면 소박한 밥상을 마주하며 웃을 수 있는 매일매일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수빈 씨의 딸아이는 나를 할머니라 부르며 따뜻한 미소로 안아줬고 덕분에 내 삶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이제는 핏줄로 묶이지 않은 가족이지만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진심으로 행복을 느끼게 되었죠.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자식 때문에 속 썩인 적 있으신 분이 계실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한번 써주세요. 다른 분들 얘기를 보며 마음의 위안을 얻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